온 거 유치원. 머리만 솔직히 나이가 뭐 30, 40, 50, 60이지. 지금 배우는 걸 유치원생한테 지금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꾸 반복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민법 같은 성향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진도가. 자, 나중에 되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민법이 최고니까 무조건 민법만 계속 복습하세요. 민법.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나면 이제, 민법이 좀 답답하다 그러면 학개론 있잖아. 학개론, 목요일 하는 거. 1차만 일단 하고, 2차는 한 3, 4월 다가 천천히 해도 돼요. 수업만 듣고 2차는 복습 안 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2차는 1차하고 계속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민법 학개론을 빨리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면 시험에 합격해요.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자, 매일 예습 복습하지, 그럼 떨어져요. 매일 예습 복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1차도 2과목 했는데 조금 더 시간 남는다. 그러면 월요일 날 그 중개사법. 그렇게 해가지고, 민법, 개론, 중개사법이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중개사법을 한 80점, 85점 맞으면 나머지는 50점, 반타작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2차는. 그래서 1차는 2과목이고, 2차는 3과목인데, 1차가 더 어려워요. 2과목 다 어려운 과목이니까. 2차에서는 중개사법만 한 85점 맞았다. 그럼 공법하고 공세법은 반타작만 맞으면 50점을 하면 합격하니까. 2차가 오히려 쉬워요. 과목은 3과목이지만. 자, 가등기의 효력가입니다. 자, 가등기는 설명을 좀 하고 갑니다. 가등기는 쉽게 해서 가짜 등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등기 진짜가 아니라 참 가짜로 많이 합니다. 이제. 거짓말로. 임시로 하는 것이만 사실 좀 가짜로 많이 해요. 자, 우리가 가짜가 붙는 게 가등기. 자, 법원에서 하는 게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이제 등기가 가짜 들어갈 3개예요. 이게 전부 임시로 해놓는 거야.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반대말이 본등기잖아. 본등기. 요거 반대말이 본압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압류. 줄여서 그냥 압류라 그러고. 근데 가처분. 이것도 나중에 본으로 갑니다. 임시로 해놓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갑니다.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요 가등기 한대로 소급하게 돼요. 소급하니까 순위를 보존하는 거야. 순위 보존.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등기가 2순위였어요. 그럼 나중에 뒤에 3순위, 4순위, 5순위 있다가 본등기가 6순위가 되어도 6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되는 거예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아까 가등기는 순위 확정력이 아니라 순위 보존의 효력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본등기는 무슨 효력이었어?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그랬잖아. 그 차이입니다. 자, 가보죠. 가등기가 좀 어려워요. 자, 대표님 내려가보죠. 수업을 듣고. 자, 갑이 이제, 자, 매매 판 게 아니고, 매매 예약만 했어요. 예약만 했으니까, 본등기는 아직 못해. 본등기 하려면 매매 본 계약을 해야 본등기 하는 거예요.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예약만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임시로 이제 가등기를 해야 돼. 예약. 그럼 예약을 하면 이 사람을, 자, 나중에 매도인 될 사람이고, 나중에 매수인 될 사람이야. 매도인 되기로 예약만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약 의무자죠. 쉽게 얘기해서 예약한 의무자. 이 사람은 예약한 권리자. 예약 권리자를, 자, 예약한 권리자. 권리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예약 권리자를 뭐라 그러냐면 예약 완결권자라 그래요. 나중에 예약을 본 계약으로 완결한다는 거죠.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예약 완결권자. 자, 근데 이 건물 할까요? 건물로 1월 1일 날 매매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부터 이제, 자, 가등기를 하게 돼. 소유권 이전, 이런 본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합니다. 2순위로. 자, 한번 해보죠. 현재 소유자 갑이 을에게 이렇게 가등기를 신청합니다. 이것도 다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등기관 이 사람 앞으로 이제 가등기 해줍니다.
조심해야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 이게 본등기인데,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돼, 등기 목적이. 나중에 할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 보전, 가등기. 여기 이제, 얘는 등기 원인은 요 매매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 본등기는 매매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매매 1월 1일 예약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요. 가등기 권리자, 여기 사람 아직은 채권자입니다. 가등기 권리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 다음 이순위. 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했지만 순위 보전의 효력이야, 이게. 순위를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소유자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아직은 누가 소유자예요? 네, 갑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이 소유자잖아. 갑이 소유자니까 이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등기 해놓고도 이제 팔아먹는 거 소유자니까. 그게 이제 한 4월 1일 날 매매해서 병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본 매매를 했으니까 본 등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3순위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3 소유권 이전, 저기 4월 1일 매매 소유자 병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 이 사람은 계속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팔아먹었다 가죠, 뭐 이 사람한테. 자, 팔아먹어서 이제 10순위 소유자 뭐 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었어.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 매매 예약은 10년 이내에 본등기를 해야 돼. 10년 이내. 이 사람이 이제 한 1년 있다가 한 12월 2일 날 이제 매매 예약 완결기죠. 야, 이렇게 예약 완결한다. 이렇게 일방적이야. 예약 완결한다. 일방적으로 하면 매매가 성립해. 요걸 이제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로 계약이 성립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그래. 예약 완결한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성립했어.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등기를 안 해놨다면 여기다가 11번으로 적어야 돼. 근데 가등기를 해놨으니까 자, 소급한다고. 이순위로 소급하니 여기다가 이순위라고 적는다고. 요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등기 순위하고 본등기 순위가 같아지는 거야. 날짜는 가장 늦었지만, 그죠? 12월 1일 소유권 이전, 12월 1일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등기권자하고 소유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순위가 보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한 개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정하고 둘이 됐죠, 그죠? 소유자가 둘이 되잖아. 그럼 얘는 2순위, 얘는 몇 순위야? 10순위. 누가 우선해? 2순위 우선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전부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등기관이. 왜? 순위가 2순위로 보존되어 있으니까. 이게 3, 4, 5, 6, 7, 8, 9, 10 직권 말소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능하면 산다, 안 산다? 안 사야 돼요. 이게 바로 순위 보존의 효력입니다. 요거요. 이 가등기는 오로지 순위만 2순위로 보존한 효력이지 다른 효력은 없어요. 자, 가보자. 그럼 여러분, 의는, 자, 가등기는 장차 그냥 읽어 나갑니다. 장차 동그라미 장차야. 장차 부동산 물권 및 이해 중한 자 장차 권리 변동을 발생해 자 청구권 보전을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적 구무나 그 밖에 장래 확정될 것일 때 줄거세요. 본등기의 순위 보존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다. 그것만 기억하지. 일단 순위 보존을 위한 등기다. 2순위.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가등기는 채권이야. 채권을 보존하는 것이지 물권 보존은 가등기를 못해요. 물권 보존은 본등기 해야 돼. 다음 페이지 2번 따라서 줄거세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주 나와.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해야지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살짝 저 옆에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잖아.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물청 보존 가등기는 못해요. 물청은 본등기 해야 돼. 자, 양가로 2번. 본등기 전에 효력 줄거세요. 본등기 하기 전에, 자, 요 소유권 등기,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거죠. 땡땡. 실체법상, 민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실체법은 민법을 의미합니다. 가등기만 되어 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 이거란 말이죠. 가등기만 되어 있으면 갑이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는. 자, 1번 읽어보자. 1번. 가등기 권리자는, 자, 을입니다. 을은 가등기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이 등기한 제3자, 병이라고나 제3자, 병에게는 주장을 못하죠. 병에 대해서는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다, 전합 이렇게 되어 있죠.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가등기만으로는 아직은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다. 가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해? 요거 본등기 한 때 효력 발생하는 거야.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도 추정력이 없다는 거. 소유권 이전에 줄거세요.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 같은 말, 권리관계가 있다고 줄거세요.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력 없어요. 추정력은 본등기에만 있는 거야. 가등기에는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 3번. 가등기 권리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가등기 권리자. 그러면 을이라고 놓고,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심표 줄거세요. 본등기 하기 전에는 효력이 있어 없어? 본등기 하기 전에 효력이 없다 그랬죠? 판결을 받아도 없어요. 무효인 중복 보존등기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게 무효등기일지라도 가등기권자가 이거다 무효다 말소하라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가등기는 본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해. 양가로 3번 줄거세요. 본등기 후자 동그라미 후의 효력이 바로 본등기 순위 보존의 효력이 발생해. 본등기 한 때 순위 보존의 효력이 발생. 우리는 이순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순위. 순위 보존의 효력 같은 말 적으세요. 순위 보존의 효력 이퀄, 자, 순위 소급의 효력이죠. 순위 소급표. 순위가 2순위로 소급한다는 거야. 원래는 가등기 안 했다면 여기 11순위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자, 가등기를 해놓으면 1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순위가 소급하는 효력이. 순위 소급표, 순위 보존효, 소급표 같은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가등기의 기에 줄거서 이제 본등기 했어요.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즉 2순위에 의한다 이겁니다. 딱 본등기 하면 2순위에 의한다. 이걸 순위 보존의 효력, 순위 소급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지금 말씀하는 거, 소위 청구권의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이거죠? 3순위, 4순위, 5순위. 자, 가압류 등기나 저당권 등기는 후순위는 등기할 동그라미 크게 쳐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입니다. 3순위, 4순위, 5순위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효력? 순위 보존의 효력, 순위 소급의 효력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이 사람이, 자,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본등기 한때야. 본등기에 만약에 12월 1일 날 했다. 요때 소유권자가 됩니다. 2월 1일 여기 2월 1일로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순위는 소급해. 순위는 2순위로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 효력은
186조 본등기 한때야. 소급하잖아. 자, 중요 3번 물건 변동의 시기는 본등기 한때입니다. 12월 1일 날이야. 즉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요 개념 잘 기억해야 돼. 뭐는 소급한다 그랬어? 뭐는 순위는 소급해. 순위는 이술로 소급하지만 소유권이 변동하는 시기는 본등기 한때야. 그래서 소유권 본등기 한때입니다. 그래서 순위는 소급하지만 물건 변동 시기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절차상의 문제인데, 자, 기억 조심하고, 자, 이겁니다. 나중에 이 가등기권자가 여기 본등기 신청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야. 가등기권자가 요 본등기 할 때는 이 갑이 본등기 해줄 의무자고, 의리 권리자가 공동으로 이렇게 신청합니다. 얘는 등기 의무자가 아니에요. 왜? 직권 말소 당할 사람이잖아. 직권. 이 사람 의무자가 아니고, 이 갑이 본등기 해줄 의무자입니다. 자, 줄거보죠. 기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이 본등기 청구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는 거야. 본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이므로 조심해야 돼요. 현재 소유명인 병이 아니라 가등기 의무자인 종전 소유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대결 전합 돼 있죠? 대전합 잘 기억해야 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했을 때 의무자는 누구야? 현재 소유자 병이 아니고 옛날 소유자 갑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 거꾸로 잘 낸단 말이에요.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5번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도 허용됩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을이 이렇게 가등기 해놨잖아요. 자, 가등기 해놨는데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게 채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 같은 말 채권이잖아. 채권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을다시한테 양도했어요. 양도 팔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가등기를 팔았으니까 가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에서 가등기의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을다시한테. 예. 가등기도 허용됩니다. 형식은 부기등기예요. 이런 게 1, 2, 3 이런 걸 주라 그래. 주등기고 의1, 의2, 의3 이렇게 다시가 붙은 것을 부기등기라 그래요. 가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가보죠. 읽어보면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 이걸 적어서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야. 물권 변동 청구권 즉 소위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 방법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양도. 자, 이가 이제 소위 청구권이야. 소위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 을과 양수인 을 다시가 공동 신청으로 자, 줄거세요. 그 가등기상 권리가 소위 청구권이야. 소위 청구권의 이전 등기를 줄거죠.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가 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대판 전압.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가지 나옵니다. 가등기에 가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한다. 두 가지입니다. 가등기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자, 오른쪽 기출 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가등기된 소위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줄거세요. 무슨 방법?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 을다시에게 양도될 수가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밑에 그 예제 문제 보죠. 작년, 저작년 문제네요. 이렇게 청구해요. 출제합니다.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앞에 정확하게는
채권적이 빠진 겁니다. 자,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존만 가등기 합니다. 물청 보존은 못해요. 자, 동그라미 1번 조금 전에 기출문제네. 가등기 된 소위청은 가등기에 대한 줄거점 무슨 방법?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팔아먹을 수 있다. 양도할 수가 있다. 2번은 아직 안 배워서 그냥 지나갑니다. 3번. 자, 이것도 좀 어렵네요. 3번 보지 마시고 답이 어려고요. 4번. 가등기는 요 조금 전에 중요하다 그랬죠? 채권적 청구권 보존이야, 물권적 청구권 보존이야? 채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다. 워낙 중요해요. 다음 5번. 소위청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게 본등기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 이거죠? 가등기 후에 소유자가 이제 변경됐다는 것은 병한토로 변경되었다는 거야. 그럼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야? 갑이야, 병이야? 본등기 해주는 의무자는 갑이다, 그거죠? 변경되었더라도 줄거세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인 병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병을 병이 아니라 갑을 상대로 해야 돼. 이 병은 직권 말소 당한단 말이야. 3순위니까. 2순위보다 후순위인 병은 직권 말소 당할 사람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아니야. 본등기 의무자 누구라고? 갑입니다.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갑이 의무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자, 공사 가보죠. 동산 물권 변동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 정리하는 하죠. 한 장 넘기세요. 자, 넘기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 188조만 정리하면 됩니다. 동산은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자, 제1항 동산에 관한 거 물권은 소유권으로 바꾸세요. 자, 동산은 소유권 양도밖에 없어요.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는 동산을 동그라미 인도하여야 소유권 양도 효력이 생깁니다. 인도 같은 말 점유의 이전입니다. 점유의 이전. 자, 여기서 왜 동산은 왜 소유권밖에 없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갑이 자, 책 동산이죠? 책을 팔았어. 자, 그러면 이 매수인이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책은 공시방법이 점유니까 점유를 딱 취득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 점유를 취득하는 게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인도받아야죠. 인도받은 때, 즉 점유에 이전받은 때죠. 이때 소유자입니다. 여기는 소유권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은 계약이 아니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고 소유권이 들어가죠. 근데 또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동산이 아니잖아. 다 부동산이잖아요. 다음 유치권도 계약이 아니죠. 그 다음 저당권도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 질권은 들어가지만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소유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계약으로 취득하려면 인도받은 때 소유권 취득 의력이 생깁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쭉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223호로 갑니다. 223. 05 물권의 소멸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봤던 게 물권의 변동이 뭐예요? 덕실 변경이잖아. 취득, 변경, 변경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시험이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덕실, 상실이죠. 같은 말, 소멸이야. 이겁니다. 물건이 소멸되는 거. 자, 일서설. 자, 첫 번째 줄거세요. 모든 물건에 공통되는 소멸 원인, 상실 원인은, 자,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물, 멸실, 소멸, 시효, 공용, 수용, 포기, 혼동, 몰수 등이 있다. 자, 이 중에서 잘 줄거세요.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소멸입니다. 자, 법률행위 이퀄 의사표시죠. 자, 포기는 요거는 등기해야 돼요.
자, 내가 소유권 포기한다. 그러면 말소등기해야 소멸합니다. 나머지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입니다. 이때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포기부터 문제 옵니다. 자, 소유권 포기는 등기한 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해요. 나머지는 등기하지 않고 법률 규정으로 소멸해. 자, 하나씩 가보죠. 이번에 목적물의 멸실이죠. 자, 우리가 물건은 객체가 물건이잖아. 물건. 이 물건을 목적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건을 목적물. 자,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근데 태풍으로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적 멸실되죠? 객체가 없어지니까 소유권 당연히 소멸하죠. 목적물 멸실. 1. 물건이 멸실되면 물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집이 태풍으로 떠내려갔다.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다 소멸해버려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양으로 2번. 토지가 포락이 되면, 자, 종전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영구 소멸입니다. 자, 포락은 육지가 바다가 되는 걸 포락이라 그래요. 육지가 바다가 되는 거, 바다에 물속에 잠기는 거죠. 그럼 소유권 절대적 소멸이야. 자, 그 후 따라서 그 후에 포락이 되었다가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다시 성토화되어도 성토는 또 육지가 된다는 거야. 토지가 되어도 종전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한 번 멸실되면 영구적 소멸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데 요만큼이 이제 예컨대 이제 요만큼이 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포락됐잖아. 포락이 되면 이 갑이 소유자였다. 갑의 소유권이 소멸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또 다시 여기에 육지가 됐어요. 육지가 되었을지라도 육지 성토 토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시 성토되어도 갑의 소유권 부활 안 합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땅 돼요? 국가 땅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포락이 되었다가 그 포락된 땅이 다시 육지가 되어도 종전 소유권 맞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고 국유 땅이 됩니다. 자, 목적물 멸실 같은 거 물건 멸실입니다. 다음 3번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 땡땡 적어보세요.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자, 권리 위에 잠만 자고 있으면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게 소멸시효예요. 자, 대표적으로 자, 소멸시효는 채권입니다. 자, 채권은 자, 소멸시효는 자,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라 그래요. 이런 소멸시효는 채권이야. 채권은 10년간 불행사. 10년 행사하지 않고 잠만 자면 채권이 소멸해요. 채권은 10년. 돈 빌려주고 10년 동안 돈 갚으라고 소리 안 하면 소멸할 거예요. 채권은. 이걸 소멸시효라 그래요. 근데 원칙적으로 물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물건은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지배하고 있잖아요. 물건은 원칙은 10년, 20년, 100년 가도 소멸시효로 소멸 안 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물건은 원칙은 소멸시효로 소멸 안 해. 근데 맨 밑에 줄거 이제. 자, 결국 다음 소멸시효로 걸리는 물건은 용익물건 3가지입니다. 자, 용익물건 3개는 20년이야. 용익물건이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적어 20년 불행사, 20년 권리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 시효로 죽어요. 지상권 20년 불행사, 지역권 20년 불행사, 전세권 20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 이것도 등기 필요 없어. 법률 규정이니까.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 안 해.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이런 것은 시효로 소멸 안 해. 용익물건만 시효로 소멸. 자, 그거만 기억하죠. 용익물건 몇 년 불행사하면 20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자, 물건 포기, 이건 중요해 표시해야 돼요. 물건 포기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멸합니다. 소유권 포기는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니까 말소 등기해야 소멸해요. 자, 보자. 양갈 1번. 물건 포기는 물건의 소멸을 목적으로 물건적 단독행위 이퀄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다, 법률행위다. 따라서 부동산 물건 포기의 경우는 등기한 때 소멸한다. 동사는 필요 없고, 부동산은 내가 소유권 포기한다 더하기 등기한 때 소멸합니다. 자, 양가로 2번은 줄만 그렇고 가죠. 물건 포기는 원칙은 자유야. 내가 뭐 소유권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불 지르면 돼, 집에다가.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는, 목적은 객체라는 거야. 객체인 때는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야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 보호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권 등기해 놓고는 지상권 소멸해 보면 저당권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자 동의 얻어야 지상권이나 전세권 포기할 수 있어요. 예외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에서 까만 색깔 첫 번째 주고 합유 지분 포기 줄거. 포기는 의사표시야. 등기해야 돼요. 합유 지분 포기는 뭐 까만 색깔 두 번째 줄 맨 뒤에 법률행위. 자, 의사표시한 것이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지분 포기는 등기한 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포기는 의사표시야.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3번도 마찬가지야. 동그라미 3번. 공유 지분도 주고 포기도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단독행위가 법률행위잖아요. 해당하므로, 자,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이후다음 까만 색깔 인쇄체 민법 제 186조 2에서 등기하여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변동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포기라는 글자가 나오면 법률행위니까 등기한 때 포기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5번 혼동. 이것도 등기 필요 없어요. 법률 규정이니까. 자, 혼동은 헷갈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큰 놈하고 작은 놈이 한꺼번에 섞이는 게 혼동입니다. 쉽게 해서 대변하고 소변하고 섞이면 소변이 대변에 흡수당해 소멸해버리죠. 이게 혼동이에요. 자, 우리가 보세요. 191조 제목이 혼동으로 인한 그 물건 앞에 살짝 적어 제한 물건의 소멸입니다. 혼동이 있으면 제한 물건이 소멸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땅에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소유권은 뭐죠? 이 땅을 많은 사람이죠. 세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죠. 이 세 가지 합쳐졌다. 또 이 땅에 을이 만약에 전세권자야. 전세권자는 이 세 개 중 뭘 빌린 사람이죠? 사용하고 수익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 전세권자가 이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우리 소유자 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소유권하고 전세권하고 두 개 가지죠. 을은. 그러면 이 전세권은 소유권의 흡수당해 소멸됩니다. 왜? 소유권 속에 사용수익이 포함되니까 이 전세권은 필요 없잖아. 네, 동일한 부동산에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하면 제한물건이 흡수당해 소멸되는 걸 혼동이라 그래요. 이것도 등기 안 합니다. 자, 제1항. 자, 줄거세요. 제1항. 동일한 물건, 같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제한물건이야. 다른 물건, 제한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는 다른 물건, 제한물건은 소멸한다. 일단 원칙만 기억합니다. 자, 같은 땅에
소유권자하고 전세권자가 같은 사람이다. 그럼 뭐 소멸해? 전세권 소멸해요. 또 같은 땅에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같은 사람이다. 뭐가 소멸해?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부터 이걸 암기하라 그랬잖아. 자, 점유권.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 보험권. 보험권 어떻게 나눴죠? 소유권. 소유권자는 갑이라고 했죠? 반대말이 제한물권이야. 자, 어리죠?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제한물권자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제한물권이 어떻게 됐죠?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지상권자는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소유자하고 지역권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유로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같아졌다. 이거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제한물권은 개념 자체가 남의 소유물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거야. 남의 물건의 제한물권이지 자기 물건의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해. 같이 성립할 수 없는 거야. 혼동이 안 일어나는 것은 점유권이야. 자, 점유권은 갑이 점유권이면서 갑이 소유권 가능하죠. 혼동이 안 일어나는 건 점유권. 이건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념 구조상 그래. 자, 밑에 1의 보세요. 혼동이란 헷갈리는 거 서로 대립이야.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자격이나 지위가 같은 사람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물권과 채권의 공통 소멸론이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있으면 제한물권이 소멸하고, 또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채권 소멸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원칙만 기억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일한 물건이에, 같은 물건이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귀속하면 줄보세요. 뭐가 소멸한다고? 작은 놈,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혼동입니다. 예를 잘 봐야 돼.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지상권자 을이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땅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같은 사람 됐죠. 그럼 뭐가 소멸해? 제한물권인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이거는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해. 자, 2번도 마찬가지. 2번 또한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도 갑이고 병이 저당권자도. 그럼 뭐가 혼동이 일어났어요? 저당권 혼동이 일어났죠?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기본 개념 혼동은 소유권자하고 제한물권자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물건에. 그럼 뭐는 소멸한다고? 제한물권이 소멸해요. 그걸 혼동이라 그래. 자, 그러면 물권 소멸 원인 중에서 등기해야 되는 건 뭐죠? 포기입니다. 포기. 물권 포기, 공유지분 포기. 포기는 의사표시야.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포기 여력이 발생해요. 나머지는 등기 안 합니다. 혼동, 소멸시효, 멸실 이런 것은 등기 없어요. 법률 규정이니까. 자, 다시 원인시로 돌아와. 이제 어디냐면 223. 자, 505에 물권의 소멸. 1. 서설에서 모든 물권의 공통 소멸원인은 목적물 멸실. 자, 멸실되면 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부 소멸해요. 다음 소멸시효는 뭐만 소멸한다 그래서 용익물권만. 그걸 풀면 돼. 용익물권만 20년 경과하면 소멸해. 그 다음에 공용 수용은 아까 토지 수용이죠. 수용당하면 모든 권리 다 소멸합니다. 다음 포기. 요거는 등기해야 돼요. 포기는 등기한 때 소멸됩니다. 포기. 나머지는 등기 안 해요. 혼동도 등기 안 합니다. 자, 몰수는 우리가 이제 국가가 몰수해 가는 거야. 전두환이 재산, 노태우 재산 몰수하듯이. 몰수당한 사람은 소멸해. 이것도 등기 필요 없어요. 소멸 사유 중에서
등기야 소멸하는 딱 한 개 뭐밖에 없다고? 포기입니다. 포기. 포기는 등기야 소멸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이야.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로입니다. 226. 자, 양가로 4번.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물권. 줄거서 이건 기억해야 돼요. 점유권. 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물권 중에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게 뭐라고? 점유권이야. 옆에 적으세요.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할 수 있다.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현재 여러분들 볼펜 점유권과 소유권 두 개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물권 혼동으로 소멸하는 건 점유권입니다. 자, 그건 차주 나오고. 자, 양가로 5번. 혼동의 효과는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합니다. 동그라미 1. 혼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혼동에 의한 부동산 물권 소멸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187조입니다. 자, 물권 소멸 원인 중에서 등기야 소멸은 뭐밖에 없다고? 포기입니다. 포기. 나머지는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자,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이야. 자, 총론이 많이 어려워요. 자, 이제는 물권 강론 가는 거예요, 이제. 강론이 이제 아까 배웠던 점유권, 반대, 본권, 소유권, 반대, 제한물권. 숙제 냈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지지전, 담보물권, 유저질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질권만 안 배워.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시험 범위가 아닌 이유가 뭐야? 객체가 부동산이 안 되니까. 뭐하고는 객체야? 동산과 권리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제 점유권 갈 거란 말이지.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점유권은, 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좀 외워야 될 게, 그 186조 있죠?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계약이 99.9%고, 예외적으로 단독행위가 하나 있어요. 아까 단독행위 딱 한 개 나온 게 포기 나왔잖아. 포기는 단독행위. 포기한다. 일방적이잖아. 단독행위. 나머지는 청약과 승낙 계약인데 요거는 등기하여야 득실변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소유권 포기는 등기해야 상실의 효력이 발생해. 99%고 한 1%밖에 0.1%밖에 안 돼요. 자, 187조는 상, 공, 판, 경, 기타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바로 부동산 멸실, 혼동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법률 규정. 상속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사망한 때. 공영징수는 수용기일날. 판결은 무슨 판결이 난다?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된 때. 경매는 언제? 경납대금 납입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기타 법률의 규정 이렇게. 이건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뭐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 요건은 상속 등기를 하죠. 이걸 계속 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점유권에는 등기가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점유권은 공시방법이 점유니까. 이제 소유권부터는, 자,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한 때, 지상권 취득하려면 등기한 때, 전세권 취득하려면 등기한 때, 저당권 취득하려면 등기한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총론이고, 이제 강론 갑니다. 강론에서 이제 소유권에서도 186조, 187조,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계약했다,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해. 다음, 상속은 등기하게 되죠? 판결 등기하게 되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뭐 지상권도 마찬가지야. 지상권도 계약하면 등기한 때, 상속은 등기 없이 상공 판결. 지역권도 마찬가지, 전세권도 마찬가지, 저당권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요. 그걸 계속 대입하는 거야. 강론은 총론만 제대로 되면 강론이 쉬워요. 또 강론을 배우고 나면 총론이 쉬워지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지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 요게 이제 또 점유권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공식 보입니다. 내일 등기 시간, 오늘 등기 또 해요. 가등기는 딱 한 개 효력밖에 없다 그랬죠. 뭐죠? 순위 보전의 효력밖에 없어요. 다른 효력은 아무것도 없어. 시계도 가짜 등기라 생각하면 돼. 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오늘 수고했습니다.